최변신 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다스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의 문제, 바로 분노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나 TV,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미워가지고 납치를 하기도 하고 뭐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결국 그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어떤 이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나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이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작은 일에도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만 먹으면 포악해지면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옆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만큼 이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나의 삶부터 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제 아무리 대단한 회장일지라도 그 순간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자기의 모든 사업이 다들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부다는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에 매달리는 건 내가 독약을 마시고는 다른 사람이 죽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해되시나요? 이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독약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독약을 먹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는 마음과 같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분노를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거다. 나만 죽는 거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분노를 냈는데 결국은 내가 스스로 독약을 먹고 혼자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분노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분노의 화살을 내가 결국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이제 2가지 패턴이 있어요. 내가 이 분노를 냈을 때 첫 번째는 자기 파괴가 시작돼요. 부다의 말처럼 내가 분노를 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 거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 또 하나는 타인을 파괴하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나요. 헤어진 여자친구.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날 자존심 상해하게 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사장이 날 무시했어요. 부하 직원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그러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미 내 자신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나는 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 이 화를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대상을 찾아가서 막 화를 내겠죠. 화를 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욕을 하겠죠. 욕을 하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그 사람을 때리겠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기를 들고
무언가의 물체를 들고 그 사람을 때리겠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너를 죽였으면 좋겠어.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은 처음에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분노의 화신, 분노의 괴물이 되어버리면서 순간 이성을 탁 놓아버려요. 그 순간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자기의 어떤 이성을 통제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무섭고 포악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눈을 딱 떴을 때 현실을 알아차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평생 후회해야 되는 평생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분노라는 것을 너무 제가 무섭게 말한 것 같지만 다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큰 범죄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항상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결국은 내가 먼저 파괴가 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를 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파괴된다라는 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 시달리고 가슴 답답한 화병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짜증나니까 두통이 생기는 이 분노라는 분노라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불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라는 것은 불이거나 독입니다. 내가 분노가 났다는 것은 이미 내 몸속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몸이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은 이 독이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불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 분노라는 불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의 가슴속도 타들어가게 된다. 이 분노라는 독을 저 사람 입에 던져버리면 저 사람은 그 분노의 어떤 독이 심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결국은 나를 먼저 죽이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죽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인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노는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간단한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분노는 왜 생기는 걸까? 물론 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분노는 이 스트레스에서 생겨요. 뭔가 안 좋은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게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거고 나에게 피해를 준 거고 나에게 상처를 준 거고 나를 하여간 힘들게 했다. 나를 괴롭혔다. 가만히 있으면 나 화가 안 나. 나 가만히 있으면 나 화날 것도 없는데 네가 어찌됐든 나를 화나게 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다. 너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분노가 생겨요. 나도 똑같이 너에게 이 분노를 던져줄 거야.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분노를 내면서 욕을 하고 때리고 짜증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또 현대인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버리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분노를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냥 참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꾹 참고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무시하고 욕해도 꾹 참고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고 너 때문에 하는데도 며느리가 꾹 참고 그렇게 우리는 이 분노를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채 오히려 이거를 우리는 억압하고 참고 인내하고 마치 동양 예의주고
마치 참는 게 미덕이냐? 우리가 이렇게 또 길들여지다 보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기분을, 생각을 계속 억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해버리고 숨겨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우울해져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분노, 이 화를 건강하게 표출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데, 이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마치 참는 게 미덕이다 라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참으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참다 보니까 이 화가, 울화를 계속 참게 되니까 우울증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분노를 표출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 범죄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되기 싫으니까 우리는 꾹 참잖아요. 참으니까 울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되면서 삶의 어떤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어떤 순서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에서 분노를 터뜨려도 문제가 터져버려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질 못하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참아가지고 우울증 상태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삶에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있고 잠만 자는 거고 어디 놀러도 가지도 않는 거고 밥도 안 만나는 거고 밥도 안 먹는 거고 사람도 만나지 않은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우울증 상태에 빠지면서 불면증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분노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던져도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끝까지 참고 감당한다고 가슴속에 담아두어도 내 가슴에 폭발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 인생이 파괴되고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분노라는 것은 표출해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된다. 결국은 이 분노라는 것은 다스려야 된다. 유일한 방법은 이 분노라는 정서를 다스려야만이 나도 피해를 안 보고 저 사람도 피해를 안 본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4가지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방법은 이 분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실시하라.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awareness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자각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몸과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저 사람을 욕을 하려고 하거나 짜증을 내려고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저 사람을 때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이 분노의 감정, 내가 불에 타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자식한테 짜증난다고 해서 자식한테 욕하고 화내고 막 자식 때리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들고 나니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본심이 아니야, 엄마가 순간 알아차리지 못해서 엄마가 순간 정신이 나갔나 봐.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아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욕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랬을 때 순간 정신이 들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정말 잘못했어, 내가 후회해, 내가 반성할게 라고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내리고 나서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 또 내리고 나서 둘이 막 싸우고 해서 경찰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분노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분노의 끝은 후회밖에 없어요. 아, 내가 그때 참을걸. 아, 그때 내가 멈출걸. 아, 그때 내가 그만둘걸.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후회를 하잖아요. 이 후회를 나중에 하지 말고 그 일이 터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라.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은 그래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아, 저도 그게 통제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겠죠. 저도 제가 통제만 됐으면 제 아이들 안 때렸겠죠. 저도 통제만 됐으면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통제만 됐으면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통제만 됐으면 제가 폭력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분노를 알아차린 적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사실은 그런 거 어찌 보면 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에서 계속 예행 연습도 해보고 필드에서 직접 골프도 쳐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나 그걸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한순간에 골프를 잘 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정에서 오면 아,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내가 이 감정을 보잖아요. 내가 이걸 알아차리면 이 분노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선택권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 버려요. 무의식적으로 이 분노의 어떤 화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차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지금 욕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그러지 말자. 괜히 욕하면 나만 짜증나. 그리고 내가 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구나. 아유, 기분 좋게 그냥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내 갈 길이나 가자. 내가 어느 순간 아이한테 욕하고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때리려고 욕할 때 아, 내가 아이에게 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 욕했다가 크게 후회할 텐데 아, 내가 아이를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를 또 때리면 내 아이는 자존감이 망가질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또 죄의식을 느낄 텐데 내가 또 큰일 낼 뻔했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그 현재의 어떤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제 제가 영화를 좀 봤는데 그 헐크,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자기도 모르게 헐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이 헐크라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헐크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그래, 나는 그냥 내 지금의 모습대로 편하게 살란다. 그러면 헐크가 안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헐크가 되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항상 자각을 하는 것을 항상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아, 화를 낼 필요 없구나. 내가 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주먹으로 저 사람을 때리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 개념이 정말 어렵고 난해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 부분만 자주 연습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냥 복수하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감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잘못된 행위를 멈출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미 초토화되고 나서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친구야 잘못했어. 아,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아, 선택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이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분노를 100% 이대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내가 화가 난 만큼 한 30% 정도의 감정만 표출할 것인지, 내가 참을 것인지, 그냥 모른 척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것인지, 저 사람을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인지, 내 안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어떤 이 분노를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 나의 이 분노가 정당한가? 물론 정당하면 분노를 내도 되겠죠. 그렇죠? 이 분노가 정당하면 충분히 내도 되는 거죠. 당연히 정당하니까. 또 하나, 그래서 이 분노가 나에게 이로운가? 정당한 것도 맞겠지만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해서 나에게 득이 되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려고 해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 엄청나게 독소를 날리려고 해요. 저 사람이 당한 만큼 나도 저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싶고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런 내 어떤 마음속의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게 정당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로운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저 사람한테도 이로운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어떤 감정은 결국은 나한테도 이로워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이로워야 됩니다.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만 이롭고 저 사람한테 불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분노의 불씨를 던져서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죠? 지금은 편하겠죠. 내 마음대로 저 사람 욕하고 때리고 짜증내고 꺼져버려. 그런 식으로 분노를 싹 표출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상대방은 이제 불리해지는 거고, 상대방도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그럼 나는 이게 또 화가 나니까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를 결국은 싸우다가 인연이 끊어져 버리거나 서로 죽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상대방 입에 독을 먹이려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저 독을 저 상대방한테 던지면 상대방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독을 또 나한테 던질 거고, 계속 이렇게 평생 싸우는 게 바로 분노의 어떤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알아차렸으면 그걸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가 나에게 정당한 것인지, 어느 정도 내가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분노가 나에게 정말 이로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98% 이상은 뭘까요? 정답은 화낼 필요 없다. 화낼 필요 없다. 화내서 득볼 것이 없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98% 이상은 화낼 필요도 없고, 화내서 득볼 것도 없고, 화내면 나만 손해고, 화내면 기분만 짜증나고, 화내면 저녁에 잠만 안 오고, 화를 낸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고, 화를 한 번 내면 내일은 화를 두 번 내야 되고, 내일 화를 두 번 내면 내일 모레는 네 번 내야 되고,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화를 내야 되고, 친구들이 조금만 말해도 이제 화만 내야 되는, 그냥 분노 조절 장애에 어떤 시달리는 장애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심리적인. 자기 감정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애기보다도 못하는 감정 조절 장애를 얻게 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얻게 되는, 인간으로서 소통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지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바보처럼 참는 거 가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이 분노를 참으면 병이 되고 막 드러내면 문제가 터지니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담담하게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대화를 당당하게 표현을 한 법을 잘 못 배우다 보니까, 그런 연습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화를 내서 과연 여러분들은 만족을 많이 했나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막 한 번씩 화가 날 때 막 때리잖아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예전에 막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와, 내가 정말 잘했다. 아, 정말 후회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고 그냥 대화로 했어도 될 일인데, 아, 내가 그 순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딱 끝나자마자 바로 후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똑같이 해요. 그래서 또 후회해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옆차가 끼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창문 열고 욕하고 싸우고 막 XX 하면서 난리를 쳐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요? 막 짜증나고 더 화가 나면서 더 과속 운전해주고, 이제는 깜빡이 안 켜기만 해도 저 사람한테 욕하고,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이미 감정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회사를 가게 되면 더 짜증이 나고, 그냥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아내랑 아이들과 또 싸우게 되고, 이렇게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분노를 내가 표출해가지고 내 이 분노를 상사나 부하직원에 내 마음대로 표출해서 정말로 와, 나 잘했다, 나 정말 분노 잘 표현했다, 와, 기분이 좋았다, 와,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해졌다, 그렇게 된 결과가 거의 있냐 이거죠. 거의 그런 결과는 불과 2%도 되지 않는다. 제가 봐서는 거의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를 표출한 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의 화신이 되지 말고 건강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면 굳이 분노의 화신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의 98% 이상은 굳이 화낼 일이 없다. 괜히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구나. 내가 괜히 분노를 표출했다가 저 사람이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겠구나. 그냥 필요도 있겠구나.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 되겠구나. 그냥 모른 척 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편하게 넘어가면 그 순간에 이 화는 못 참은 이 순간에 이 화가 어쩔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분노라는 것은 이 기름이 이미 끓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성냥불만 붙여도 이미 나는 활활 타올라요. 뭐가 이렇게 끓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몇 분만, 5분만, 10분만, 10초만이라도 편안하게 이성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내가 화날 일이 없구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이 기름들이 오히려 평온한 호수가 되어서 편안하게 안정되고 고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후회 안 하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내 자신을 지켰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지켰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한테 독약을 먹이지 않았다라는 대단한 마인드 컨트롤, 대단한 능력 발휘를 한 거예요. 대단하게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를 존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존감이 생기고 또한 자신감도 같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한테 과감하게 칭찬을 해주자. 와, 정말 너 잘했다. 옛날 같으면
참지 못하고 난리를 쳤을 건데, 와, 정말로 잘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기분은 조금 찝찝한 것 같지만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잘했다는 것이 맞다. 와,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넘어서질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정도를 통제할 수 있구나.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다음에도 이런 분노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 살다 보면 또 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이 또 올 때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알아차림. 분노를 또 알아차림. 아, 내가 또 괴물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한테 독약을 먹여서 헐크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주변 사람까지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괴물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이 독약 안 먹어. 굳이 내가 화낼 필요 없겠구나. 괜히 화내서 내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너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도 나겠지만 굳이 너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화가 나가지고 괴물이 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는 너의 어떤 그 술수에 내가 말려드는 것과 같구나. 그냥 결국은 박수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마주쳐 주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냥 너는 네 알아서 네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건강하게 가련다. 굳이 너의 그것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더 신경 쓰고 열심히 살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굳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분노라는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내 삶의 독약을 먹으면서 병들어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지키고 알아차리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겠다. 이 어떤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제는 멈추고 나서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나와 너에게 이로한 방법인지,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를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 그만두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 마음의 강은 편안해진다. 그런 내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굳이 너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지는 않겠다. 너 혼자 진흙탕에 있어라. 나는 자유롭게 날개를 달아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날아가겠다. 그 분노라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고 내가 나쁜 인간이 되고 내 꿈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과 평생 싸우게 되는 마치 전쟁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분노 조절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그 한 40몇 분짜리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주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고 정리를 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난 걸 안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이거죠. 내 마음속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아 저거 도둑놈이구나라고 알아차려야지 그 도둑놈이 도망가요. 아 내 마음속에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물로 빨리 꺼야지. 이렇게 알아놔야지 이 불이 꺼져요. 그게 정확하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아, 나 타버렸어요. 이게 알아차림이 아니라 아 지금 불씨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독약을 마시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괴물이 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 불을 작은 물로 끌 수 있어요. 이 독약 안 먹어. 굳이 너랑 싸우지 않아.
굳이 화를 표출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너한테 한번 말할 거야. 대화해 버릴 거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그냥 벗어날 테니까 너 혼자 그렇게 해라라고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쉬우면 이 행위를, 분노를 표현하는 게 정당한 건가? 나와 저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인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전혀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분노를 멈추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그만큼 잘 통제하고 컨트롤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부글부글한 화가 많이 가라앉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꾹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울증, 화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연습을 하고 나면 또 내일 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차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막 XX 욕했던 그 김 과장님이 이렇게 10일만 매일 연습하면 10일 후에는 어떻게 운전하냐면 누가 끼어들어오면 그래 빨리 가 괜히 너하고 부딪혀가지고 나까지 사고 나면 안 돼. 그냥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빵빵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하고 깜빡이 켜줘 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옆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좀 흘러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랑 계속 싸우게 되면 내 오늘 출근 시간 기분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괜히 싸우다가 접촉사고만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접촉사고 생기면 회사 출근 늦어지고 꼬이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과 싸우고 욕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으니까 예 가세요 하면서 기분 좋게 싸우지 않고 이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분노를 매일매일 이 알아차리는 연습만 해도 사실은 10일 아니 불과 한 달만 꼭 하셔도, 충분히 한 달만 연습을 하셔도 우리의 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은 많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만큼에 대한 어떤 선물로 여러분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내 주변 사람을 지키게 되는 가장 좋은 선택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내 자신과 타인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함께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괴물은 나와 타인을 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